알맞은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산타를 기다리며 장 막판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죠. 우리 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이 약보합권,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막판으로 갈수록 더더욱 힘을 내주면서 빨간불 켜며 마무리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대장주인 삼성전자 강보합권에 위치하면서 0.7% 정도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사실 딱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 2차 전지주들 일부 종목들은 강한 모습인데 테슬라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사상 최대치가 전망된다라는 소식 속에 일부 2차 전지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했죠. 반도체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 일부 종목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후반부터 강한 섹터로 떠오른 게 바로 조선 관련주들인데 조선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소에서 협동 로봇이 도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굉장히 로봇 관련주들이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 대장주로 올라주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정부가 녹색 금융에 450조 원을 도입한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도 계속해서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섹터로 볼 것 같으면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아이폰, 폴더블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환율의 수혜주이자 오늘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로레알 그룹이 우리나라 스킨케어 브랜드인 닥터지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한 sek터로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 다양한 섹터들이 상승 테마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올해 연말 어떻게 시장을 대비해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2025년 다가오는 한 해 어떻게 시장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제가 유독 보고 우리 아나운서님의 산타 할배인데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네. 좀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그냥 웃으면서 하자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번 연도 24년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돌발 변수 그리고 총 합해가지고 제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종합 정리를 해본 결과 네. 블랙 먼데이가 딱 4번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1년에 한 번 맞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블랙 먼데이 4번에다가 그 다음에 지수를 조절을 하는 기술주,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트럼프의 보조금 부분, 그 다음에 12월 달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이 비상계엄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12월 달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블랙 먼데이를 3번째를 한번 맞아봤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의 타임인데 지금 일단은 그동안 부하시성이었던 반도체 보조금이 해소가 됐고요. 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보조금 부분이 폐지가 아닌 축소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무난히 하루하루 1회입이 하시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 낙폭을 축소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브입니다. 시청자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물론 사실 이 산타랠리 하는 게 솔직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그쵸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 산타랠리가 오면은 시장이 좀 반등하고 해야 하는데 뭐 12월 달에 우리가 시장에서 내부적인 부분들이 계속 부하시성이 되면서 시장이 계속 무너졌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선물 좀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털어가셨어요. 그쵸 여러분들. 오히려 다 털어갔지만 그래도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가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25년도에는 24년도에 말도 안 됐던 그 변수들이 이제는 부하시성이 좀 해소가 돼가지고 급격하게 빠진 만큼 또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같은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다가 내일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연인 그다음에 가족끼리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저녁에 시장을 걱정하는 것보다 오늘 저녁에 뭐부터 먹어야 할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하고 뭐부터 해야 할까? 그거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장은 순리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를 4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님 말씀대로 자신 있게 앞으로 시장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살짝 걱정되는 부분. 지금 아직 환율이 조금 높아요, 전문가님.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1,452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환율이 그래도 좀 진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1,450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40대인 분들, 50대인 분들 한 2008년도에 한번 시간 돌아가 볼까요? 2008년도에는 저 레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네. 군대에서 통신병을 할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쓰신 그 편지가 왔어요. 야, 아들아, 지금 환율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요. 지금 1,400원이 넘었단다. 네. 그 부분을 보고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봅니다. 환율이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는. 네. 하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연도에 우리가 IMF 온 것도 아니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온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온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금융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국내 시장만 유독 이런 모양이죠, 여러분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유독 변수가 많았던 거고, 그리고 지수를 견인하는 게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주,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그동안 보조금 부분으로 트럼프가 협박을 하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이 기술주들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투심 더 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금투세도 12월 초반에 폐지가 됐고 12월 달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투세가 4월 달부터 계속 적응이 되면서 시장이 윗꼬리가 달리는 시장도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만큼 안 됐던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타나 이런 거는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타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만약에 다음날 기술주가 못 올라가면 늘 가던 것들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초등학생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는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시장을 10년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라는 그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번 연도 시장은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거였고, 그리고 지금 보유 종목들을 하나씩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 1,450이에요. 자, 여러분들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환율 부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도 보조금을 많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20% 정도 보조금이 축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TSMC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은 거고, 그리고 삼성이 환율이 1,300원일 때 미국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환율이 1,450원이니까 더 많은 이익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보조금이 축소돼가지고 삼성은 어쩌냐 저쩌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앞으로 투신 부분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 올라갈 때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보조금 부분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뭐 HBM 제공을 엔비디아한테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이거는 솔직히 억지로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이번 년 7월 달에 삼성이 88,000원까지 갔습니다. 엔비디아한테 HBM 제공 안 했어도. 즉 7월 달부터 미 대선의 트럼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빠진 것뿐, 이제는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반도체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주가 회복이 가능할 텐데, 그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 반도체주들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보조금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만, 이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분명히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도 우리 반도체주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 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이 나와줬는데, 앞으로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반도체주들 그동안 뉴욕 증시 오를 때 못 따라갔었는데 우리 국내적인 악재들도 해소가 되고 금투세도 해소
해소가 된 만큼 반도체주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게 되면 기관과 개인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반도체주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1,452원대인데 과거 우리 7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88,000원까지 올라갔을 당시에도 환율인 1,382원대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엔비디아의 HBM3 제품 납품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분명히 88,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환율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 7월 달 정도의 절반 정도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이 되길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이 지수를 전반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환율 차트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환율이 10월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1380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삼성이 88,0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즉 이 환율이 아무리 높아도요. 어느 정도 중간에 갑자기 환율이 높아지면은 빠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이 높아도 삼성 주가는 그동안 보조금 부분은 부하시성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조금 부분은 부하시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도 어느 정도 그 밑으로 더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됐기 때문에 환율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이상으로 더 하방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그동안에 우려를 했던 게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게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회를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절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주 중에 이 중국의 반도체를 제재했을 때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종목인 퀄리타스 반도체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분명히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트럼프가 배양간 가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다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과도한 걱정입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다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트럼프로 인해서 주식이 반등하고 지수가 반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미증시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반대로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형식으로 2달에서 3달 동안은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미 눈앞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 눈앞에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통신망 통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린 것처럼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제 아무리 트럼프보다도 본인 나라에다 투자한 나라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 아무리 트럼프하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성격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미국은 지금 현재 매우 급박합니다.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분도 타이 중국이 제일 중요한 거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자원은 어떻게 보면 타이 반도체 형식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두고 대만의 TSMC를 필두로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 중국, 차이나에서 지금 시진핑이 TSMC를 먹으려고 앉아있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TSMC에 대해서 트럼프가 TSMC를 지키면서 대만 방위 협상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대만 쪽에 더 투자를 받으려고 우방국을 그냥 기대인 것뿐이고 그리고 이 TSMC를 지키려고 하면서 주가는 반대로 삼성, 하이닉스, TSMC 주가는 매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형 반도체 수출 제재는 즉 첫 번째는
SMIC입니다. 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SMIC고요. 중국의 삼성이 SMIC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화웨이 여러분들. 화웨이하고 SMIC는 트럼프가 관세를 100% 정도 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즉 중국은 인건비가 아무리 우리가 반도체 기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더 기술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반도체 하나에 3,000원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4,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가 관세를 30%만 매겨도 한국 가격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주들이 중국이 관세를 매기면 가격은 똑같은 현상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 한국 반도체주들이 더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고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의 최태용 회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더 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트럼프를 빨리 만나고 싶을 거예요. 신세계 전원진 회장처럼. 하지만 나라의 허락 없이 미리 만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국정이 안 좋은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나 SK하이닉스의 최태용 회장 같은 경우 자기 맘대로 먼저 트럼프한테 송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신세계 전원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에 따라 가지고 만났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협상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눌려 있는 것뿐 트럼프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떨어졌던 주가는 트럼프가 다시 올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 국내 증시는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국내 개별적인 악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도 우리 증시 같이 올라갈 수 있겠고요. 사실은 뉴욕 증시가 고점이라는 인식 여러분들도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뉴욕 증시가 잠시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형식으로 반대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반도체 섹터들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도 강하고요. 뉴로모픽 관련주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국의 반도체 제재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반도체주들 나눠서 가져와 봤는데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뉴로모피 쪽에서는 에이지랜드, 즉 이거는 브루드컴 관련주에도 속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이지랜드를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네. 에이지랜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에이지랜드는 최근에 브로드컴의 ASCI 즉 다음 사업 소재에 따라 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계속 형성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지랜드가 잠깐 조정인 뿐이죠, 여러분들. 그동안은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에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브로드컴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 에이지랜드 주가도 계속 그동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지랜드는 어떻게 보면은 뉴모픽의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에이지랜드는 유심히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도체 쪽에서는 HBM 장비 쪽으로는 YC, DI,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브로드컴 쪽에서는 에이지랜드 쪽으로 주문형 반도체인 ASIC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네. 에이지랜드 그리고 중요한 건 그다음에 유리기판.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 브로드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 왜 칩 소재로 해가지고 그동안 주가를 많이 올렸잖아요. 하지만은 이 브로드컴에서는 이 다음 차세대 GPU 차세대 메모리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리기판 쪽으로 더더욱 중요하다. 이 부분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 없는 게 지금 브로드컴의 유리기판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쪽은 협력사가 삼성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에 따라 가지고 유리기판의 이 브로드컴 관련주는 이 주문형 반도체인 ASIC의 에이지랜드하고 유리기판 전체적인 관련주하고 보시면 돼요. 이 유리기판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일 무거운 우측주로 가겠다 하시는 분은 삼성전기로 가십시오. 우량주, 네, 삼성전기. 우량주 쪽으로 가실 분들은 네. 삼성전기로 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소형주로 가겠다 하시는 분은 SKC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 지금 이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인증은 받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인증을 받고 반도체 보조금 부분에서 일부 협상이 된 회사가 SKCO 전원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C 가벼운 중소형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 SKCO 가시고요. 그다음에 무거운 우측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 삼성전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삼성전기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기 요즘 이런 얘기가 많죠. 네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를 사는 게 좋다. 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있더라고요. 이 브로드컴에 따라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와우. 즉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협상으로도 되어 있는 회사가 삼성전기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기가 최근에 외부인들의 순매수가 이 비상계엄이 있더라도 계속 순매수가 매집 현식으로 계속 됐던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하고 같은 모듈로 보시면 되고요. 무거운 종목을 가실 분들 나는 5%에서 10%만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삼성전기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반도체 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중고반도체 체제가 제일 큰 수혜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물론 우리는 상시 쪽으로 어떤 주가가 올라가면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떤 사업 소재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브로드컴이 지금 ASRC 주문형 반도체하고 유리기판 이 두 가지 종목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반대적으로 사실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쪽으로 얘기하면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종목의 사업 소재의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하지만은 트럼프의 입심이 더 센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도 중국의 고난이도 초강수를 두는 제재를 했지만 트럼프는 더 심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엔비디아를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중국 반도체를 제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화웨이나 그다음에 SMIC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을 제재를 할 거라는 거죠. 미리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백악관에 입성을 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 정책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부분은 중국이 들어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퀄리타스 반도체, 피레리스, 미래 반도체, 제주 반도체, 칩스맨 미디어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게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가 아니고 중국하고 난 이제 중국하고 반도체 사업 안 해. 그리고 중국에서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오는 회사들은 미국에서 절대 보조금 못 받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또 삐지겠죠. 삐지면은 또 히토류 관련주도 같이 올라갈 거고요. 히토류 관련주도 같이 올라갈 거고 이 중국 제재를 하면 할수록 시진핑은 대만의 TSMC를 더 먹으려고 위협을 할 겁니다. 딱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TSMC의 반사 이익수혜주도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피리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는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이 피리리스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섹터를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와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은 브로드컴이 각광을 좀 받으면서 연관이 된 섹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징랜드와 자람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기와 SKC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도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를 만약에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브로드컴의 주문형 반도체 ASIC 관련주로서 이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아시는 종목이죠. SKC라는 종목을 대장주로 꼽아주셨는데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기를 확정을 받았죠. 이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리기판 관련주 보실 분들은 이 SKC 보셔도 좋고 조금 더 무거운 종목을 보고 싶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종목 그렇다면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도 이 자율주행 카메라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합 테마로 엮여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이 격화할수록 주목을 받는 국내 반사 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또 여기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히토류 관련해서 보복을 하게 된다면 히토류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유망 섹터 세 가지 섹터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끝으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님의 특별한 전략이 있어요. 콩고물 전략. 콩고물. 여러분들 콩고물 기법 아시죠? 콩고물. 즉 콩고물이 뭡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요. 조금이라도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이 기법이죠, 여러분들. 이게 2차 전지가 네. 지난해 뭐 에코프로 네. 1000%가 네. 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콩고물이라도 우리가 받아 먹는다면 네. 뭐 20-30% 정도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20-30%가 뭡니까? 더 세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어느 정도요? 4-50% 얘기하세요. 50%는 콩고물로 받아 먹을 수가 있겠다. 콩고물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많이 빠졌기 즉 때문에. 우리는 이거 마이니지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니지하고. 마일리지. 자, 콩고물 플러스 마이니지 기법. 어. 자, 이런 기법 처음 보죠, 여러분들. 네. 하도 저 증권방송에서 기법 얘기하기에 저도 한번 콩고물 기법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원래는 똥패 기법 갖고 오려고 했는데 콩고물 기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2차 전지주가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에코프로비엠이 장 초반 상승 후에 좀 이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장 초반 4% 이상 상승했어요. 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먼저 체크하세요. 4%까지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4% 정도 상승하다가 약간 좀 보합 현식으로 좀 이 낙폭이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 여러분들? 2% 상승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에코프로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약간 좀 낙폭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보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에는 NNF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NNF도 장 초반에 상승 후 대부분 지금 이탈 중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CST를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CST도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약간 좀 0. 몇 프로로 마이너스 쪽으로 보합 중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아나운서님,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나운서님, 왜 지금 장 초반 상승하다가 이렇게 이탈이 될까요? 장 초반에 상승을 했던 이유라면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최대치를 찍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뭐 그것도 하는데. 있고요.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많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것도 잃지 않으니까 그것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단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12월 25일이나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언제 받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쵸,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1월달에서 2월달 받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2차 전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1분 2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할 수가 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탄핵에 대해서 다시 아침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한덕수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을 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국정마비가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국정마비가 되면은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누가 투자하겠어요? 외인들이 투자합니까? 기관들이 투자합니까? 투자 안 하죠. 네. 여러분들. 탄핵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사실 12월 달에. 이 대통령 부분은 이제 탄핵 부분이 과정 중인 거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국가 정부의 수장이 또 다시 한번 탄핵이 된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하실상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아무리 환율이 높아도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는 줄어들고 있어요. 매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 중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합 중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보합 중인 거죠. 대신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이 외국인들 다 빼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 생각에 일부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수장이 한독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킨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정 마비에 대한 부하실성으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가 상승하다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승하다가 이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호재성이 있다는 거는 보조금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번 년 7월달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환율은 1,380원일 때 에코프로비엠이 20만 원이었고 에코프로가 14만 원이었고 삼성이 8만 8천 원이었던 점을 간주해 보면은 그동안 보조금 부분은 그냥 빠졌던 것뿐이지 이제는 보조금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만 해소만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시면 2차 전지 대표주가 지금 우리가 딱 뭐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1월달에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3위가 에코프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옆에 보시면 2차 전지 파생 섹터 보이시죠?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동박, NFP 배터리, 리튬, 응급제, 알루미늄, 바인더, 폐 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엠에 따라 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4% 정도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TCCT도 2% 정도 올라갔다가 에코프로비엠이 낙폭이 축소되면은 TCCT도 같이 보합으로 떨어지는 거죠. 즉 TCCT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엠에 따라 가지고 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 이 모든 2차 전지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이 못해도 마이너스 30%에서 40%는 기본적일 거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올리느냐? 콩고물 기법. 콩고물. 여러분들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5분 정도 콩고물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23년도에는 에코프로 공장이 불이 났어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악재였는데,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배터리 소재들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배터리 소재에 산정된 종목이 있어봤자 테슬라, 리비안, 유시드, 그다음에 엘브마, 리튬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2차 전지에 올라오면서 23년도에 환율이 1,300 중반인데도 코스닥이 900까지 갔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올렸으니까. 근데 갑자기 제자리로 주가가 돌아오다가 다시 반등은 타임하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라는 미 대선 리스크가 있고 보조금이 있고 그때는 해결되지 않는 금투세 때문에 2차 전지가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 금투세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더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중소형주, 코스닥에 2차 전지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있는 이 금투세 부분은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하다가도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하고 에코프롬이 빠지고 보조금 부분은 삼성도 빠지니까 당연히 지수도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정반대로 이제는 트럼프가 백악관을 이제 가게 됩니다. 네. 백악관을 가게 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폐지가 아니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소비자 보조금이 있고 기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조금은 축소를 하되 기업의 보조금은 축소를 하지 않는다.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폐지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가 안 되고 기업들의 보조금은 매번 수익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23년도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년도 지금부터 콩고물 기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23년도 연도별, 즉 월봉, 일본 차트가 아니고요. 연도별로 좀 부탁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연도별에 따라 가지고 에코프로의 연도별 23년 연도별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에코프로의 연봉 야, 에코프로의 연봉을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1000% 정도가 상승했어요. 고가 기준으로 네. 1,400%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1400%가 상승이 됐었죠. 네. 뭐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해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1400%만큼은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못해도 에코프로가 1400%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보조금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콩고물이라도 떠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1400%면은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떠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140%네요. 그렇죠. 10분의 1이라도 10분의 1 아니더라도 20분의 1이라도 떨어지면은 그래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7월달 네. 가격을.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현식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니까 TCC 스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CC 스틸도 23년도에 700%가 상승이 됐어요. 와.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700%가 상승이 됐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 보조금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못해도 10분의 1이라도 70%라도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콩고물이라도 떠지지 않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신 분들 방송 보시면서 네 하세요. 네. 네. 다 네 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잠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네네. 어떡해요? 야, 트럼프가 백악관 가면은 폐지할 건데? 폐지할 건데? 응. 폐지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 걸릴 건데?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할 수가 있는데? 응.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솔직히 동맹국가 형사통해서 관세 면제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되게 착해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되게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여러분들. 네. 관세가 악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면은 뭐 100만 원짜리 뭐 상품을 사오다도 여러분들 세금 내고 갖고 오잖아요. 세금은 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배터리 소재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따로 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 즉 이거는 뭐냐? 그동안 기존의 관세를 더 많이 준다는 것보다 이 기업들 간에 너네 만약에 중국에서 소재 갖고 올 거야? 아니요. 안 가져갈 거예요. 안 가져올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관세를 배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제재한다면 너네도 따라올 거야? 네, 그럼요. 그럼요, 따라가죠. 그럼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관세 면제. 그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트럼프가 관세 면제하는 부분에 방안은 검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미국하고 중국은 전 세계 경제에서 기축인 게 달러입니다. 미국은 달러예요. 중국은 위안화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 세계 기축도 중요하지만 방위 산업이 중요합니다. 방위 산업. 즉 중국은 자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있어봤자 석유, 뭐 리튬, 뭐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제일 희귀한 히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위 산업에 중국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1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배터리 소재만 전기차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방위 산업에도 들어갑니다. 아니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왜 테슬라의 우주선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드론에도 왜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기차 부분으로 인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위 산업 쪽으로도 4680 배터리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관세 면제 방안으로 대한민국하고 일본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 반도체 주가가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배터리 소재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한국의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재는 여러분들 미국의 수입 1등이에요. 수입도 1등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불안해요? 그동안 보조금 부분하고 대한민국 비상계엄 때문에 빠졌던 건데 뭐가 불안하십니까? 물론 주가가 부동산은 뭐 일주일 보면은 호가창이 바뀌지만 이거는 우리가 핸드폰을 열면은 우리 금액이 납폭이 돼 있으니까 물론 흔들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겠죠. 그리고 유독 너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시장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가 불안해요? 배터리 소재가 수입이 1위인 것뿐이고 그동안 주가 빠졌던 거는 보조금 부분, 그 다음에 블랙먼데이,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가 다 겹쳐서 한국 지수가 무너졌던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화면을 좀 전체적인 화면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33.7%, 26.4%로 양강 구도로 형성했다. 즉 이제는 중국이 3위로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들. 3년 사이에. 네, 한국의 배터리 소재가 1위인 거예요. 그럼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뭐하냐 주가가 그 모양인데 그럼 내가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트럼프가 자꾸 보조금을 협박한다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여러분들? 네? 어떡하냐고요? 트럼프가 보조금을 협박을 하고 블랙먼데이 사태가 터지고 12월 달에 정치적 리스크 맨날 탄핵 외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술주가 제일 먼저 빠졌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증시 망했다. 물론 뭐 지금까지 보면 망했죠. 그렇죠? 이 아프리카 주식보다도 못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짧은 지식만으로 본인 종목이 지치다고 해서 부랴부랴 던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지금 정책에 따라서
본인이 힘들다고 해서 부랴부랴 던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관세 면제 인해서 한국이 33.7% 올라갔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배터리 소재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도 기사 보시면은 한국 배터리 어떻게 됐나 뭐 트럼프 에이지 엔소 위기의 겨냥 의식 뭐 하는데 그분들 하루 기사 쓰는 게 100개 쓰더라고요. 그분도 그 홈페이지 가면은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차 전지주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는 지난 한 해 고점 기준으로 1,400%가 급등을 했었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설명드린 TCC 스틸 같은 경우도 고가 기준으로 700%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질주를 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이후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올 한 해는 어땠을까요? 바로 그 반대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특히나 7월 이후로 2차 전지주들과 반도체주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7월 달까지만 해도 에코프로가 13만 원, 에코프로 BM이 20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죠. 사실은 우리 국내적인 악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금투세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부분들 사실은 금투세는 이제 폐지가 되기로 확정이 되었죠.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계신다. 금방 해결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만 된다면 지난해 2차 전지주들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으로 인해서 주가가 1000% 올랐던 만큼 그 10%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 50에서 70%까지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제 내년이면 코스피 시장으로 편입이 되게 되고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에코프로가 될 텐데 2차 전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에코프로의 주가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지금 뭐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 그리고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맹국과는 따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즉 관세를 매기긴 매길 건데 우리는 중국을 겨냥할 것이고 일본이나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너네는 우리가 협상해서 관세 안 매기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견제가 되고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굉장히 호재성 소식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3년 동안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의 수입 비중에서 3위에서 1위로 중국을 제치고 치고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중국의 기업들을 더더욱 견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기업만큼은 앞으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반도체에 이어서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봤는데 전문가님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 많이 먹었어요. 저희 벌써 방송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PD님이 굉장히 예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PD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정시 테마주들은 여러분들 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차세대 잠룡리한다. 죄송합니다. 잠자리 할 때 잠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잠룡. 잠룡. 대선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탄핵이라는 저는 희한하게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재명 의원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준석 의원의 삼보산업하고 웨이브 엠넷 그다음에 이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남스티 이 두 분은 대선에 어느 정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트위터에다가 자꾸 쓰지 말고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네. 오늘 홍준표 의원은 자꾸 이사 갈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게 대선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나가면 나간다고 얘기하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준석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분은 이재명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표. 사법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물고 뜯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부분에서는 약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동연 후보의 PM뿐요. 네. 최고의 수혜주는 김동연 후보 수혜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종목이 떨어질 때. 네, 반세 얘기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반세 이유되는 게 김동연 후보의 PM뿐년이었고 또 최근에 조국 의원이 유죄가 판단이 되면서 또 김동연 후보 관련주들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 관련주는 반사 이익 테마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얘기는 안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인 진양포대, 진양화학은 어느 정도 보합 수준으로만 보시면 되고 제가 요즘 다음 주에 좀 정치 테마주가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한 종목이 뭐냐면은 안초수 의원 관련주입니다. 그래요? 안랩 써니전자. 여러분들 지금 써니전자가 투자 경고 종목 중이에요. 근데 아직 안초수 의원이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그리고 제가 퇴근을 할 때나 이 주위에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고 주식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뽑을 인물들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뽑을 어르신들이. 인물이 없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유 안철수 나오면 한번 생각은 해보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뭐 안철수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대선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안랩하고 써니전자가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그 신문 기사 기억하십니까? 독일에서 신문을 잘못 쓴 거예요.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건데 사진은 안철수 의원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써니전자하고 안랩이 20% 이상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큰 정치적인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안랩하고 써니전자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말씀드려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우리 저 미국은 기술주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테마주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우. 우리나라도 기술주가 좀 올라줘야 될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준표 의원은 남양홍씨입니다. 남양홍씨.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그 통신만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에 산정되어 있는 대표이사 남양홍씨 사람들을 찾으면은 그 주가는 수혜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도 아이러니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치 테마주 하는 게 만약에 예드 전문가가 정치에 나간다. 그럼 예드 정치 테마주가 뭐가 되겠습니까? TCC 스틸이죠. 그렇죠. TCT 되고 NNF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정치는 쳐다보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레드님 정치는 80%가 거짓이고 20%가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냐고. 나는 예드님 정치 때문에 줄 아는 거 나는 적극적으로 운동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고환율 시대입니다. 환율이 뭐 오죽 높습니까? 1,450원대도 올라섰는데 15년 만에요. 어쨌든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식품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라고 하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섹터를 가장 유망하게 보실까요? 저는 화장품이요. 그래요? 화장품이요. 근데 그전에는 화장품주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화장품주들도 왜요? 지금 단기적으로만 상승하는 거지. 이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중에 트럼프하고 시진핑 간의 외교적인 부분이 협상이 되면 그 가운데 또 새우등 터지는 게 한국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매출이 적어질 수가 있다. 이 우려감이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제일 먼저 수혜주하고 보고 있다는 것보단 제일 먼저 피해야 할 종목이 화장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만. 네, 단기적으로만 화장품 보시고 네. 단기적으로 또 좋은 거는 전력 설비. 전력 설비 관련주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식품은 농심이 어디서 그냥 뭐 농심이
아, 농심이 아니고 불닭이 어디죠? 삼양식품인가요? 불닭은 삼양이죠. 네, 불닭이 뭐 어디서 뭐 많이 판매하지 않는 이상 식품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떠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들 힘드실 건데 내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납폭이 많이 취소될 거고 수익이 전환이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가족분들과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고민을 갖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하루 앞두고 분위기 전환을 해보고자 이렇게 꾸며봤는데 여러분 내일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예요? 춤춰요.